사람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조용하고 평온한 노후를 꿈꿉니다. 특히 도시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이들은 자연 속에서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롭게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자주 품곤 하지요. 그래서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직후 평생 모아둔 돈을 들여 전원주택을 마련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당이 넓고 공기가 맑은 집에서 아침이면 차를 마시고 저녁이면 별빛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인생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크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골의 큰 집은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짐이 되곤 합니다. 여름이 되면 잡초가 끝도 없이 자라나 하루라도 방치하면 금세 마당이 엉망이 됩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 난방비가 상상을 초월하게 나오고 기름이나 장작을 직접 관리해야 하기도 하지요. 나이가 들수록 기력이 줄어드는데 집은 점점 더 많은 손길을 요구합니다. 더 큰 문제는 생활 인프라의 부족입니다. 젊을 때는 차를 몰고 30분, 1시간 거리를 나가는 게 대수롭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 병원이나 마트가 멀다는 사실이 큰 두려움이 됩니다. 몸이 아파도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간단한 생필품 하나를 사려 해도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면 불안감은 쌓여만 갑니다. 결국 마음을 지키기 위해 떠나온 집이 오히려 마음을 옥죄는 울타리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전원생활을 선택한 어르신들 가운데는 처음엔 웃으며 이사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대했던 평온함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외로움과 불편함 뿐이었다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의 공간이었지만 노후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공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노후의 집은 단순히 넓고 화려하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가 줄어들어야 하는 시기에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만든다면 아무리 멋져 보이는 집이라도 좋은 선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내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가, 나를 불안해서 보호해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화려함은 순간의 만족일 뿐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고 소박해 보여도 일상에서 안정과 평온을 느끼게 해주는 집은 세월이 흐를수록 진가를 드러냅니다. 결국 노후의 주거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집이 내 삶을 가볍게 하고 내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지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노후를 준비하면서 어디에, 어떤 집에서 살아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이들이 넓고 화려한 공간을 꿈꾸지만 시간이 흐르고 몸이 약해질수록 그 화려함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집이 크냐, 작냐, 도심이냐, 전원이냐가 아니라 그 집이 내 일상과 마음을 얼마나 지켜주는가 하는 점입니다. 결국 집은 벽과 지붕을 넘어 나의 노후를 받쳐주는 마지막 보호막이자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연륜 있는 사람들은 이미 이를 깨닫고 있습니다. 허세나 체면 때문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을 고르는 대신 노년의 삶을 실제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환경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이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단순하면서도 본질적인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생활 편리성과 의료 접근성입니다. 병원, 약국, 시장, 교통망이 가까이 있는지 여부는 나이가 들수록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차를 몰고 다니면 해결되던 일이지만 노후에는 작은 이동조차 큰 장벽이 되곤 합니다. 둘째는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은퇴 후 가장 두려운 것은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멋진 집이라도 주변과 단절된 곳에 있으면 하루하루가 공허하게 흘러갑니다. 반대로 작은 아파트 단지나 공동체적 주거 환경에서는 매일 마주치는 얼굴들이 정이 되고 간단한 인사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결국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집은 관계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셋째는 관리와 유지의 단순함입니다. 젊었을 때는 손수 집을 고치고 마당을 정리하는 일이 즐거울 수 있지만
노인이 되면 그 모든 것이 감당하기 힘든 짐이 됩니다. 기름 보일러가 고장났는데 수리기사를 기다리며 추위에 떨거나 잡초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부담스러운 족쇄가 되고 맙니다. 따라서 오래 살 집일수록 단순하고 안정적인 구조가 필요합니다. 작은 평수라도 관리가 쉽고 유지비가 적게 드는 집이 결국 노후의 자유를 보장해 줍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혜롭게 고려한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도 큰 불안을 겪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집은 허영의 상징이 아니라 마음을 지켜주는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현명한 노후의 집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소박한 편안함 속에 존재합니다. 결국 좋은 집이란 남이 보기 좋아하는 집이 아니라 내가 숨쉬고 쉴 수 있는 집, 그리고 나다운 삶을 보장해주는 집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며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선택지는 가족과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자식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고 손주들과도 자주 만날 수 있으니 행복할 거라 기대하지요. 실제로 한 어머니 역시 그 믿음으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들 부부 집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만족스러웠습니다. 언제든 손주를 보고 자식들과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직장과 육아로 바쁘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고, 할머니는 처음에는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부탁한다던 일은 점점 늘어나 손주 돌봄, 가사 지원, 심부름까지 이어졌습니다. 본인의 일과 취미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하루 대부분이 가족을 위한 의무로 채워졌습니다. 처음엔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 나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그녀의 마음에 싹 텄습니다. 자식 곁이라 해서 반드시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오히려 경계가 흐려지기도 합니다. 부모는 내가 도움이 되니 뿌듯하다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역할이 고정되고 그것이 부담으로 변합니다. 노후의 삶은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내 삶의 자율성을 빼앗는다면 그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라 작은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각자의 생활을 존중하며 오갈 수 있는 관계라면 훨씬 건강합니다. 가까이 있지만 너무 가깝지 않은 거리, 즉 의지할 땐 의지하되 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지만 그것이 내 노후 전체를 희생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노인들이 가족 곁에 살면 행복할 것이라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자식의 필요와 요구에 맞춰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곧 자신이 주인인 집을 잃고 타인의 기대와 요구에 의해 끌려가는 삶이 됩니다. 진정한 노후의 집은 위치가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작은 원룸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자유의 성체가 되고, 큰 아파트라도 내 의지와 다르게 살아야 한다면 그곳은 사슬에 묶인 공간이 됩니다. 결국 노후에 있어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입니다. 가족과의 거리를 좁히는 것이 때로는 든든함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자기 삶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가족의 요청과 내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그것이 노후 주거 선택에서 가장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입니다. 노년의 주거 공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흔히 넓고 화려한 집을 좋은 집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실제 삶의 만족은 집의 크기나 외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얼마나 자유롭고 평온하게 살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곳은 오히려 넓은 세상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닙니다. 실제로 한 어르신은
도시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왜 그렇게 비좁은 곳에서 사느냐며 안타까워했지만 정작 본인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집이야말로 나만의 세상입니다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협소한 공간이었지만 그분에게는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자유로운 무대였습니다. 그는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고 자신의 리듬대로 하루를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단순하고 소박한 삶의 방식이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의 기능은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거처가 됩니다. 작은 방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고 나만의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곳은 이미 충분히 큰 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집의 크기를 통해 삶의 가치를 판단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분위기가 더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면 몇 평짜리 공간이든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노년의 주거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바꾸게 합니다. 화려하고 넓은 집은 처음에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으나 관리와 유지의 무게가 결국 삶을 옥죄기도 합니다. 반대로 작은 공간은 관리가 간단하고 생활이 단순해 몸과 마음 모두 가볍게 만듭니다. 노인이 작은 원룸에서 여기가 내 세상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자유 때문입니다. 크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서 자신답게 살 수 있다는 만족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작은 집은 삶의 균형을 회복시킵니다. 집안일이 단순해지면 불필요한 피로가 줄고 남는 시간은 오롯이 자신을 위해 쓸 수 있습니다.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는 등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의 축소가 아니라 삶의 확장으로 이어집니다. 오히려 넓은 집에서는 하기 어려웠던 자율적이고 집중된 생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공간의 크기보다 마음의 자유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스스로 공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은 안정감을 줍니다. 작은 집은 외부의 시선과 비교에서 벗어나 나만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안전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크고 화려한 집에서 느끼지 못한 해방감을 작은 집에서 발견합니다. 결국 집의 진정한 가치는 크기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얼마나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작은 원룸을 선택한 어르신의 미소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집은 평수보다 마음의 자유가 더 큽니다. 작은 공간이더라도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곳,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집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넓은 아파트나 크고 화려한 집을 소유하면 노후가 안정되고 풍요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평생의 땀과 노력을 모아 자녀 교육을 마친 뒤에는 더 큰 집을 마련하며 일종의 성취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자녀들이 모두 독립하고 나면 그 자랑스러웠던 집은 오히려 고독의 무게를 안겨주는 공간으로 변합니다. 방마다 불이 꺼져 있고 거실의 정막은 사람의 마음을 점점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가족이 푹적이던 시절의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사라진 채 부부 둘만이 넓은 공간을 채우려 애쓰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한 부부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원하던 대형 아파트를 마련해 만족감을 누렸지만 자녀들이 해외로 떠난 이후 집은 쓸쓸한 빈 공간으로 남았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공간의 크기가 오히려 공허함을 증폭시켰고 불필요하게 많은 방은 더 이상 삶의 활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청소와 관리비 부담만 늘어나 일상은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체면 때문에 이 집을 놓을 수 없었지만 결국 부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자신들의 삶에 맞는 더 단출한 보금자리를 찾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옮긴 곳은 작고 소박한 임대형 주거지였습니다. 이전에 비하면 훨씬 협소했지만
예상치 못한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먼저 집이 작아진 만큼 생활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청소에 드는 시간이 줄고 관리비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어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남는 돈과 시간은 곧 새로운 경험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부는 매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작은 여행을 떠나는 여유를 누릴 수 있었고 서로의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관계의 변화였습니다. 예전에 대형 아파트는 화려했지만 이웃과의 연결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만 닫으면 옆집이 있는지조차 느낄 수 없는 고립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작은 주거지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복도를 지나다니며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이웃이 있었고 동네 카페나 근처 상점에서 자연스럽게 안부를 묻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공간만 줄인 것이 아니라 삶의 온기를 더한 셈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집은 단순히 크고 화려한 외형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기에는 불필요한 넓은 공간보다 관리하기 쉽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이 더 큰 가치를 가집니다. 화려한 집은 외로움을 키울 수 있지만 작은 집은 일상의 온기와 인간적인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결국 진짜 따뜻한 집은 크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관계와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이들이 가장 크게 체감하는 문제 중 하나는 집이 주는 부담감입니다. 젊을 때는 넓은 거실과 여러 개의 방을 갖춘 집이 부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시간이 흐르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나면 그 공간은 더 이상 자랑이 아닌 짐이 되곤 합니다. 방마다 먼지를 털고 바닥을 닦아내야 하는 일은 점점 벅차게 느껴지고 관리비 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매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집은 이제 둘만 남거나 홀로 남은 공간이 되어 필요 이상으로 커져버린 집이 오히려 고립과 외로움을 증폭시키는 무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들은 어느 순간 과감히 결정을 내립니다. 화려한 겉모습이나 체면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맞는 크기와 관리가 가능한 구조로 집을 줄이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집을 줄이는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삶이 오히려 넓어졌다는 역설적인 경험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불필요한 짐과 공간을 정리하면서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청소나 관리에 들이던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게 됩니다. 작은 공간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선 자유를 제공합니다. 작아진 집은 오히려 사람을 삶의 본질로 이끕니다. 필요한 만큼의 공간만 갖추고 사니 물건도 줄어들고 생활은 단순해집니다. 단순함은 곧 여유로 이어집니다. 더 이상 집에 얽매이지 않으니 산책이나 여행 같은 활동이 자연스레 늘어나고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집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가 덜려 삶의 가능성이 넓어진 셈입니다. 반대로 넓고 화려한 집을 유지하려는 집착은 때로 노후를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 끝없는 수리 문제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방마다 남아있는 공허한 흔적은 마음을 허전하게 합니다. 결국 집이 삶을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빼앗는 족쇄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노후의 집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집인가 하는 점입니다. 청소와 유지가 손쉬운 집, 비용과 에너지가 과도하게 들지 않는 집이야말로 노년기에 진정한 안식을 줍니다. 관리가 간단해야 집은 짐이 아니라 쉼터가 됩니다. 작은 집은 때로 체면을 내려놓아야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음은 곧 채움으로 이어집니다. 불필요한 허영을 비우고 본질적인 삶을 채우는 순간 집은 다시금 가볍고 따뜻한 공간이 됩니다. 집을 줄였다고 해서 삶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무게를 덜어낸 덕분에 남은 시간과
에너지를 더 풍요롭게 쓰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집은 넓고 화려한 겉모습보다 얼마나 삶을 가볍게 만들어주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이 주는 무게를 줄이고 마음이 누릴 수 있는 가벼움을 키울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어디에서 살아야 평온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집의 크기나 외형을 더 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외관보다 실제 생활에 주는 안정감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멋진 외관을 자랑하는 전원주택, 수십 층 고층 아파트가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이가 들면 관리의 무게, 교통의 불편, 외로움이라는 현실적인 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노후 주거를 고를 때 반드시 따져야 할 3가지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생활의 편리성과 의료 접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나 약국, 그리고 일상적으로 필요한 상점이 가까이 있는지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대단한 시설이 아니더라도 걸어서 혹은 짧은 대중교통으로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의료기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든든한 안전망이 됩니다. 작은 증상도 방치하지 않고 바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은 노후의 불안을 크게 줄여줍니다. 둘째, 이웃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점점 줄어듭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동료도 자주 찾던 모임도 줄어들면서 하루의 대부분을 집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웃과 자연스럽게 마주치고 인사할 수 있는 구조 혹은 커뮤니티와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은 고립감을 해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한마디 인사와 소소한 도움의 손길이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이웃과 단절된 곳이라면 오히려 외로움만 키우게 됩니다. 셋째, 관리와 유지의 단순함입니다. 집은 크고 화려할수록 관리해야 할 것도 늘어납니다. 정원 손질, 난방비 부담, 잦은 수리 문제는 나이가 들어 몸이 약해질수록 큰 짐으로 다가옵니다. 반면 관리가 단순한 구조의 집은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노후에 더 자유롭고 여유 있는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관리가 쉬운 집일수록 삶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결국 이 3가지 조건은 겉보기에 특별한 기준처럼 보이지 않지만 실제 노년의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안정, 체면이 아니라 실질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지켜주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노후의 집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내 삶을 지탱해주는 울타리이자 마음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바로 이 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집을 자랑하기 위해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히 숨쉬고 웃으며 지낼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불안이 아닌 평온과 자유 속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 인생의 태도를 드러내는 무대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넓고 번듯한 집에서 살지만 그 안에서 늘 불안과 불편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반대로 누군가는 소박한 공간에 머물면서도 마음의 평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벽의 두께도 천장의 높이도 아닙니다. 그 집이 내 마음을 어떻게 품어주는가가 전부입니다. 노후의 주거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내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가라는 깊은 질문과 연결됩니다. 화려함으로 가득한 집에서 고립된 채 살아가느니 이웃과 안부를 나눌 수 있는 작은 공간이 훨씬 더 값진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의자가 있는 작은 거실, 혼자 차를 마셔도 고요함이 느껴지는 방, 필요할 때 이웃이 곁에 있는 환경이 진정한 안락을 만들어 줍니다. 집이란 결국 내 마음을 영처럼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가 만족과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면 좁은 공간도 넓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비교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리 큰 집도 부족해 보이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노후의 지혜란 바로 이 균형을 아는 데 있습니다. 집은 내 몸을 지켜주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내 마음을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우리가 노년에 들어서면서 가장 크게 맞이하는 과제는 삶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후회로만 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며 앞으로의 시간을 온전히 살아내는 것. 집은 이 과정을 도와주는 동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도 잘 살았다라는 작은 안도감을 주는 집,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누군가 찾아와도 따뜻하게 맞을 수 있는 집. 이런 공간이야말로 노년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사람들은 종종 집의 크기를 성공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그 성공의 잣대가 오히려 삶을 옥죄는 쇠사슬이 되기도 합니다. 현명한 선택은 다른 데 있습니다. 집을 통해 남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집 안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집이란 나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해주고 불안이 아닌 평안을 안겨주는 곳입니다. 결국 노후의 주거는 마지막 무대 장치입니다. 화려한 장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를 담담히 마무리할 수 있는 조용한 배경이면 충분합니다. 벽에 걸린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입니다. 가구의 값어치보다 더 귀한 것은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안정감과 따뜻함입니다. 노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은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 아니라 삶의 품격을 결정하는 울타리입니다. 작은 공간이라도 나답게 숨쉬고 웃을 수 있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집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보금자리일 것입니다. 이번 영상이 노후 대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